여러분,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망해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으로 주식 시작할 때는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전부터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였으니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혼자만 주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하는지 보면 누군가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주식을 처음 하는데 곧바로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조금만 매수해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입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사람도 돈을 벌었으니 나도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손실을 보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며 자신의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원금이 2배가 되거나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 때는 그 시점이 상승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떤 종목을 넣든 우량주든 대부분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력이 아니라 장세가 좋다 보니까 초심자의 행운으로 타이밍만 조금 빨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도 원금이 2배가 되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소액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상상은 결국 현실이 되어서 시드머니를 추가해서 투자 현금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봤었던 투자자는 생각보다 과감하고 수익의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냐면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들이 투입된 시장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회전하며 다른 테마로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확률로 수익을 내게 되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서 비중은 계속해서 점점 더 확대되게 되겠죠. 이것이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망하고 무너지는 그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수익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주식을 좀 하는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 지금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본인의 실력이 좋아서 수익 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확신이라는 이름에 착각이 깊어질 때 대부분 시장이 가장 좋을 때 과도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수는 서서히 빠지게 되고 종목들도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필 이때 비중이 가장 크게 실린 종목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평소 같을 때에는 가볍게 손절하고 지나갔을 자리이지만 비중을 최대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손절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올랐으니 이번에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팔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는 주가는 반등 없이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손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도망칠 수도 버티지도 못하는 지옥 구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수익을 줬었던 시장은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수익금과 원금을 한 번에 통째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반납하게 됐을 때부턴 지금까지 벌어놨었던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잃은 돈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죠. 이것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심리 요인이며 실제 심리 구조입니다. 벌었던 기억은 기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잃었었던 아픔과 슬픔은 더 크고 오래 기억되죠.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고 싶고 다시 되찾고 싶은 복구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구 심리라는 것은 도박과도 같은데요. 연승을 하다가 한 번 잃기 시작하면 이미 수익을 냈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턴 주식을 접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다시 벌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박판의 타짜들이 초보자가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돈을 잃게 만들어서 겁을 주지 않죠. 오히려 겁이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초보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투자자들의 돈을 다시 회수해 나가죠.
그럼 세력들에게 돈을 빼앗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래는 잘했는데라는 착각과 잃었었던 돈을 다시 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무모한 베팅을 반복하면서 계좌는 계속해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가는 과정은 이런 심리 구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더욱더 무서운 것이죠. 그럼 주식이 과연 도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세력들의 설계에 의해서 사실상 큰 작업장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이러한 패턴으로 시장에서 돈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럼 단순히 여기서 손실만 보고 난 다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뒤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단순히 매매만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공부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주식강의나 리딩방에 가입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딩방에서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방은 이만큼 수익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단계까지 넘어오게 되면 초보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큰 손실을 경험해서 복구 심리가 강한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다 보니까 리딩방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무서운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즘에는 아예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리딩방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최악의 형태인 것이죠. 예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기꾼들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리딩방이 아닌 직접 공부해보는 과정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면요. 직접 하는 공부는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고 이때부터 수익을 내기 위한 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인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공부와 시장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론 공부만 하면서 3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함께 매매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데이터가 정립되면서 매매를 통한 경험을 쌓는 시간이 3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당장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긴 공부의 여정과 노력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분명하게 맞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든 돈을 벌려면 당연히 공부하고 본인이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위험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자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구간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지 가격이 깨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깨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깨면 올라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가격이 움직이기 이전부터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에 대한 공부와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론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실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차트를 많이 보고 주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쌓이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큰 손실을 본 이유기 때문에 시드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쫓아서 단타 매매를 하게 되죠. 단타는 잘만 하면 분명히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사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초보자분들이 시드머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몰빵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조금만 오르게 되면 언제 팔아야 될지 걱정이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과거에 큰 손실을 봤었던 기억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시드머니를 투자하게 되면 뇌동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100만 원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이런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럼 이성을 잃고 감각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에는 미수까지 끼게 되고 신용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건 초보자분들에게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미수를 끼고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하루에 30% 이상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단타겠죠.
물론 단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단타 매매 역시 필연적인 공부와 긴 싸움 속에서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고 서서히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매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매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주식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도 본인의 경험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하면서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석적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원리 또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한 번만 제대로 배우시면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본질이나 흐름과 같은 투자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성질이나 심리를 이해하시고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한두 번의 수익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결국 수익을 내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파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인드 관리와 분할 매도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0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800% 이상 상승해서 160만원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이때 1000만원만 사뒀어도 지금 8억이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과연 내가 실제로 이 종목을 샀었더라도 160만원까지 오르는 동안 안 팔고 버티다가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 종목을 사뒀다라는 걸 까먹지 않는 이상 초보자분들에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종목을 발목에 사서 어깨 정도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인드 관리와 분할 매도 그리고 마지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유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어떤 장세가 오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마법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밀의 원리부터 이 개념과 원리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할 매도, 두 번째로는 보유선, 세 번째로는 마인드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요. 매도에는 2가지 경우가 있죠. 손절하는 매도의 경우가 있고 익절하는 매도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익절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보유선은 나의 보유 종목이 오르고 있을 때 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하락할 때 여기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다라는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법이라고 불리는 마인드 관리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항상 욕심을 버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만원을 벌 때보다 10만원을 잃었을 때 2배 이상의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차트가 조금만 빠져도 불안해서 일찍 팔거나 반대로 수익 났는데도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어차피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하고 있으면 수익보단 손실을 대비해서 항상 수익을 덜 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량이라는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할 매도와 보유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상한가에 갔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매도하실 건가요? 물론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곧바로 매도하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가는 앞전의 매물대를 모두 돌파하고 처음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구간이죠. 그럼 이런 구간에선 10중 8구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한 재료나 테마 같은 것들이 모든 게 조합이 되었을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보유선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 보유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종목이 오르다가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렇게 상한가에 갔을 때는 항상 덜 먹어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겠다라는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차트에 그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유해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33% 정도인데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는 한 20% 정도만 먹어도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선을 잡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보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한가가 나온 다음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가차없이 익절하고 다음 종목을 매매하던지 내려와서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 우선 이만큼만 먹어도 어차피 수익이다 생각하고 보유하면서 이 가격을 이탈하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운이 좋게도 다음날의 흐름에서 또 상한가가 나왔죠. 자, 그러면 물론 이만큼 수익 난 것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하셔도 아주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설정한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더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이 보유선까지 내려와서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팔 걸 그때 매도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미 꼭대기에서 한번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일부라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마음적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또 크게 나와줬으니까 또다시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보유선을 이렇게 전일 상한가의 종가 자리 정도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꼭대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니까 전일 상한가 종가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가져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한 30%를 다 먹은 것이고 여기서도 이미 수익을 챙겼으니까 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한가가 나왔을 때 전부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애초에 보유선까지 떨어지면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여기 구간에서도 일부 수익 구간을 챙겼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괜찮아 하고 조금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버티기 잘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우리가 설정했었던 보유선을 조금 더 올려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여기에서 상한가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나머지 모든 물량을 매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먹어도 나는 이때보다 더 많이 먹는 거니까 성공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도 되긴 하지만 앞전 상한가에서 이미 수익을 한번 챙겼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어제 그냥 팔 거라고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뒀고 보유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먹으려고 했었던 상한가 가격 이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면 이 정도 반등만 나와도 지켜보길 잘했구나, 전날 팔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선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물량을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이전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뿌듯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좀 마음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마다 분할로 한번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0%를 매도하면 이미 이 구간에서 20% 챙겼고 다시 이 구간에서 20%를 매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은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서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수록 더욱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요 아랫꼬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구간이 지지선이구나 생각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전량 매도 익절하겠다라고 보유선을 새로 또 잡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제는 바닥 대비해서 100% 이상이나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할 때마다 여기서 또 소량을 매도하고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고점이 돼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최고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아쉬움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고 하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보유선을 조금씩 올려서 끝까지 끌고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다시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오죠. 하지만 아직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다시 상승이 또 나오죠. 그러면 앞전 매물대에서 저항이 2번 맞고 그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낸 다음 여기 양봉에서 아랫꼬리가 나온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보유선은 여기 정도 구간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보유선까지 빠지게 돼서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한가가 2번 나왔을 때보다 꼭지에서 파는 정도의 수익과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이전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상승했으니까 이제 고점이 아닌가, 또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안하니까 또 일부의 물량을 또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나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 챙겼으니까 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면서 보유선을 또 조금 올려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또 분할 매도를 조금 하셔도 좋고 여기서 저항을 뚫고 나오는 모양새가 나와줬으니까 이 쌍바닥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수익을 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유선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수익을 이미 많이 챙겼으니까 미련 없이 이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을 매도해도 상한가가 2번 나왔었던 구간보다 비싸게 파는 거니까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도 소량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세가 강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아랫꼬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지지 구간으로 보유선을 올려도 되겠죠. 이 보유선이라는 것은 지지 저항으로 그어봐도 되고 본인만의 심리적인 안정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욕심을 더 많이 비울 수가 있다, 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지지 구간을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밑에 가격에 잡아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제 조금 욕심이 생겨서 내가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다 못 챙기고 떨어지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못한 걸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보유선을 윗구간으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선을 잡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지 저항이 보이는 구간으로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욕심의 크기를 가늠하셔서 나는 이 정도까지 괜찮아 하는 심리적인 안정 구간이 있죠. 그럼 그런 구간을 찾아서 조금씩 선을 조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오를 때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되니까 분할 매도는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종목은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미 저점 대비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만약에 조금 욕심이 나서 보유선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이 음봉에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만 먹어도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지저항 구간을 이 정도 잡고 봤기 때문에 보유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면 여기에 다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쯤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한가가 나온 것이니까 보유선을 반등이 나온 이 음봉 자리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마다 보유선을 조금씩 올려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서서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죠. 여기서만 해도 이미 바닥 대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익절을 해도 잘하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분할 매도와 마인드 관리, 보유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상상하면서 봐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더 잘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면 또다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익절한 구간에서 저항선을 받아서 눌림 이후에 주가를 받고 직전 고점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줬죠. 그러면 이 라인이 또다시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지 저항이 명확한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보유선을 또 상한가의 시가 정도까지는 또 올려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니까
보유 물량을 가지고 끌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부 소량 익절을 조금씩 해나가도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데 있어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이미 수익권을 충분히 챙겼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량 익절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상한가 2번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유선만 하더라도 거의 35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선 계속해서 지켜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 확실한 걸 보겠다라거나 여기서 더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지지 저항이 나오는 자리가 보이니까 보유선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보셔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러한 하락에도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팔고 보유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후회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고점에서 다 전량 익절했으면 수익금이 얼마였을 텐데 또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도 이미 올라갈 때마다 익절을 많이 했고 심적으로 덜 먹어도 괜찮다, 아직 보유선을 이탈 안 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보면 여기 확실한 지지가 2번 나오는 모습이 또 보여지죠.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 보유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죠. 그럼 여기서 또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주고 보유선을 이런 확실한 쌍바닥 패턴 자리의 지지 구간으로 올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를 보면 또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선을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구간까지 다시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선을 새로 설정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또 분할 매도해서 익절한 후에 보유선을 쌍바닥이 나온 지지 구간을 확인했으니까 보유선을 여기 구간까지 올리고 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미 분할 매도를 통해서 상당량 익절해서 비중을 덜어냈으니 심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미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는 경험을 했고 이탈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분할 매도하고 보유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으로 또 올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보유선을 이탈했으니까 만약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다고 하면 전량 익절했을 수도 있고 종가상 가격이 이탈하지 않았으니 하루 더 지켜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또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분할 매도한 이후에 보유선을 올려서 지켜봤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먹어도 이미 바닥 대비 엄청난 상승이 나온 구간을 버티고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왔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만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여기 구간에서 다 매도하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이만큼까지 마인드 관리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도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어깨선에선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보유선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았다라고 하면 수익을 더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건 본인이 보유선을 타이트하게 잡냐 여유롭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승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폭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신법과 분할 매도, 보유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매도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꼭지점에서 전량 익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단 상한가라든지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해두고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심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면 지지 저항이 어디인지 찾아본 다음에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그어두고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겠다라는 보유선을 그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일봉상의 스윙뿐만 아니라 단타 시에도 분봉을 볼 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올라가면 똑같이 익절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유선을 터치할 때는 이미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해뒀기 때문에 보유선에서 전량 익절하더라도 수익권이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매도는 최고점에서 할 수가 없고 내려오는 음봉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신법과 분할 매도, 보유선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서 급하게 던져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먹어본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법과 분할 매도, 보유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셨으니까 앞으로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깨 부근까지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껏 소개해드린 어떠한 매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괜찮은 매매 방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바닥에 사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책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마인드 관리와 분할 매도 이외에도 세력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시간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 해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